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노조가 오늘 새벽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어젯밤 1호봉 임금을 월 29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으며 순천 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오늘 새벽 사측과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고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파업 유보를 결정한 광양 시내버스 노사는 여수와 순천 지역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민선 7기 의정 활동이 시작되죠. 우리 지역에서도 당선의 높은 벽을 넘은 의회에 재입성한 여성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 예비 여성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당선인들 역시 다음 달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의회에 재입성한 여성 의원들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현안을 챙겨온 김성희 의원 역시 삼선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서 찾아온 해법을 의정 활동에 담아가며 여성 정책을 발굴해온 경험이 삼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 지방 정치의 활로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우선 모든 제 힘을 그쪽에 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광양시로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박성미 의원도 발로 뛰었던 지난 4년이 선거 승리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촘촘한 복지 정책과 세심한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촘촘한 그런 사회 복지망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번 선거의 당선인 집계 결과 지방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여성들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 전체 의석의 30%를 밑돌았습니다. 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여성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를 맡고 있는 지방정치. 남성 중심의 높은 벽을 넘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회 진출에 풀뿌리 민주정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이들 의원들의 활약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을 좀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은 또 좋은 또 지방정치가 되지 않겠냐. 할 일이 뭔가라고 고민한 순간 도전하면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당 소속의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공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어제 지방선거 당선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자치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도지사 1명과 기초단체장 14명을 포함해 모두 247명입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장단 선출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고 이후 간담회 등을 거쳐 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도의원 당선인 가운데 70% 이상이 초선 의원으로 이뤄져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다선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한영대학의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전 현직 총장은 정원미달학과 교수들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마저 일삼아 갑질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조희원 기자입니다. 세 사람이 다섯 명이라도 뭘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안 잡아보세요. 말 같은 소리 하고 5년 동안 지금 학생이 입힌 손실이 얼마예요? 지난 2014년 당시 한영대 총장이 모 학과의 교수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당시 이 학과에 수시 지원을 한 학생의 수는 정원보다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전 총장은 학과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화를 냈습니다.
어떤 손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한 교수가 질문하자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 적자라고 답합니다. 저희들은 등록금 학생들 빼먹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학교에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입혔습니까? 뭔 일이 한데 뭔 적절한 일입니까? 지금 세 사람이서 몇 명씩 빼전 받았어요. 그래서 40명, 45명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현재 가 몇 명이에요? 교수들에게 학생 유치 책임을 전가시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 학과를 없애겠다는 총장과 담당 교수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자 당시 기획실장 임모 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임 씨는 논쟁과 상관없는 교수의 태도를 꼬투리 잡아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좀 좋게 해. 무슨 맨날 뭘 턱받치고 뭔 말씀 누가 해봤냐 나쁘다 그래. 뭐야 태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턱받치고 있는 겁니까? 그거 뭘 받아왔는데 어쩐다고 그래서. 뭘 욕을 하십니까 지금 교수한테? 고압적인 태도와 욕설은 이후로도 몇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임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영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 진월면 섬진강면에서 생산된 미니 파프리카가 홍콩에 첫 수출됐습니다. 광양시는 진월면 미니 파프리카 농가에서 일주일에 90kg을 홍콩에 수출하고 있으며 점차 150kg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무게가 한 개당 30g으로 일반 파프리카 200g에 비해 크기가 작고 식감이 좋아 온라인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내 우수 농수특산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순천시장 품질 인증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 검사 등을 통과한 품목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3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안전한 먹을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농가들을 대상으로 유통과 판매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의료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밤늦게 응급약을 사야 할 때 문을 연 약국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저녁 8시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7시 반에 약국이 다 문을 닫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돌고 왔거든요. 3남매를 키우는 이 주부는 자정까지 문을 여는 약국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기에 애매하고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파는 약을 사기엔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한테 어떤 상황에 맞는 약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문 여는 약국을 선호하게 되고.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주 도심에는 서너 곳의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없다 보니 약사들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약국을 하다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12시까지 계속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와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에서는 공공심야 약국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광주에는 이런 조례가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간단한 건데 실제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만 가지면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림돌은 없고요. 시장이나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에 부딪혀 결국 좌초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시는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유용 미생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실증 시험을 진행합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유용 미생물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고추와 참깨 등 2개 작목을 대상으로 병 발생 정도와 방제 효과, 생육 촉진 효과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번 실증 시험에 활용되는 미생물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한 고초균, 광합성균 등 모두 3종입니다. 오는 8월부터 여수에서 대규모 체육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8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남대 여수 캠퍼스 등에서 진행되는 한중일 주니어 대회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흐리기만 하지만 오후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남해안 부근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지방에 호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고요. 그 밖에 남해안 곳곳으로 호우경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지방의 비는 오늘 오전 시간 중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오후부터 강한 비가 또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지방에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지방에도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 많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강릉은 30도 등으로 더위가 심하지는 않아도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사나흘간 이어지면서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